자, 이제 기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밥 먹고 나서 이제 바로 찍는 거예요. 오전 강의에 이어서. 자, 여러분 이제 책 가지고 계시죠? 잠깐만 가칭 다홍색 책, 예, 이름 부탁드립니다. 요 다홍색 책, 요걸 보시면 카바를 넘겨 보시면요, 챕터가 쭉 나옵니다. 챕터 1, 2, 3, 4, 5 넘기시면 6, 7, 8까지 총 8개의 챕터. 예,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2달 과정의 개론 목차인데, 여러분 목차 조금 자세히 보시는 거 좋아요. 처음에 우리 첫 목차 한번 보실까요? 챕터 1. 오늘 제가 나갈 게 챕터 1이고,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도 요 7개 테마를 오늘 배우셨다고 보시면 돼요. 테마가 7개가 있죠, 그렇죠? 그 챕터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7개 테마인데, 다음 주 한번 보실까요? 1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마가 많을수록 이 파트가 상세하게 출제가 된다. 그 길이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령 챕터 3는 10개 테마, 챕터 4 들어가면 11개 테마. 그러니까 시장 정책론은 2개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투자론 들어가면 넘기시면 21번까지 또 쭉 가죠. 이 투자론이 가장 양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론 한 9개 있고, 개발관리 마케팅이 11개가 있는데, 얘는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3개 파트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파트별로는 그렇게 막 세게 중요하거나 이런 게 많은 건 아니고, 막판에 이제 평가론에서 또 다시 15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개수만 보더라도 어떤 파트가 좀 개론에서 많이 나오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챕터에서 어떤 걸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걸 파악을 하는 게 3, 4월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챕터만 정리를 하더라도 3, 4월 달 강의는 어느 정도 성공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항상 목차 유념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에 오셨으면 좋겠냐면 4페이지 정도 한번 펴보실까요? 4페이지 펴놓고 보면 좌우로 한번 볼게요. 좌측이 총론 4번, 우측이 총론 5번 테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책은 제가 일일이 다 편집을 한 책인데, 4페이지에 보시면은 대표 유형 29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29회에 관련돼서 6번 문제 보기 오지선다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이 5개의 지문을 다 설명을 드릴 건데,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칠 거예요. 그 동그라미도 잘 못 치실까봐 옆에 적어놨다 또. 섬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에 동그라미 치고 이게 키워드가 뭔지를 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저 따라서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동그라미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요 요약집에서 찾아보시면 똑같이 동그라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론 내용에 지문이 나왔을 때 키워드가 어디 있는지 요 위치를 딱 선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치면서 키워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만 치면 다 된다는 모 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인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 나가시는 거죠. 문장을 이렇게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문제 풀 때. 자, 이거는 좀 고칩시다, 우리가.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지선다의 줄 다 치시는 분들 계신데,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나중에 보더라도 뭐가 중요한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 여기서 이게 중요했지, 이게 중요했지.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를 3개 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다 지우고 이 동그라미 3개 단어만 다른 문장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른 문장으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키워드는 반복 출제되나, 그 옆에 붙어있는 설명하는 이 지문들이 바뀌면 이게 30일의 시험 문제가 되거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걸 날카롭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화면에 띄우면서 지문을 보여드리면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2, 25, 27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이 오지선다 문장은 요 3개 회차에서 문장을 발췌해서 제가 만든 오지선다입니다. 이해되죠? 설명의 편의상, 그리고 내용의 연속성상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로 충분하지가 않다 싶은 것들은 밑에다가 사이드 지문, 기출 지문이라고 해서 5, 6, 7, 8, 9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일부는 제가 풀어드리고 일부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 푸시고,
하면 지금 내가 4페이지를 마스터를 하면 키워드 마스터를 하면 여러분들은 법률적 개념 정리가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요 놈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보고 있어 이거. 이게 요약집이지만 책 다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법적 개념은 여기 키워드만 딱딱딱딱 보면서 아 맞다 이런 게 중요했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요약집보다. 이 책이. 예. 그래서 얘를 갖다가 빨리 이렇게 안고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이 사랑해줘야지. 이 책. 아무리 제가 책을 잘 썼다 하더라도 이놈은 요 다옹이를 길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는 거고 실제는 기출이 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8번은 30회 문제, 9번은 28회 문제, 아래쪽 기출지문이 29회 문제면 보세요. 토지 분류를 3년치를 연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패턴이 보인다? 근데 그 패턴은 제가 가르쳐드려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지침대로 오케이 토지 분류는 이렇게 공부할 거야 라를 딱 잡아놓으시면 돼.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패턴들을 쫙 써놨다고. 22회, 24회, 25회, 26회. 요 정도면 10년치 엑기스 쫙 짜서 드시는 거니까 됐죠, 그쵸? 좋죠, 괜찮죠? 한 권 더 사시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요 책은 굉장히 오래 보시는 책이에요. 9페이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요 출제 키워드 정리를 해놨어요. 위에다. 부동성은 21회, 24회, 26회 이렇게 나왔다 이거. 그럼 이 표만 딱 봐봐요. 그럼 4개 중에 뭐가 중요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중요하겠지. 부증성하고 영속성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양대산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작년에 뭐 나왔게요? 영속성 나왔어요. 그럼 올해는 뭐 해야 돼? 부증성. 결론이 나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도 있고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다고요, 제가.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딱딱 해주면은 이상하게 혼자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도 좋다. 빨리 주변에 안 듣는다는 분들 꼬셔오세요. 네. 다단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띄우면서 설명을 하고 제가 필요하면 가끔 가다가 요약집도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럴게요. 웬만하면 화면 안에서 다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총론 첫 번째 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텐데 일단 여러분 1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처음에 배웠던 부동산 학과 관련된 설명, 학문에 대한 얘기로 틀린 것은 26회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 과학을 순수 과학과 응용 과학으로 구분한다. 기억나시죠? 순수와 응용. 그때 우리 부동산학은 뭐다? 응용 과학이다. 자, 여기죠? 1번은 당연히 맞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학은 응용 과학이다. 2번. 학문의 연구 대상이라고 나왔는데 부동산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했을 때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활동과 그리고 현상.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 그 시장에서 펼쳐지는 현상을 연구를 한다. 역시 맞는 지문이죠. 3번. 이것도 문장이 긴데 자, 핵심은 짧아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하고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연구법인데 이론 시간에 배우셨던 게 종합식 접근. 요게 대세라고 했고 얘는 딱 세 글자의 키워드. 종합식은 법경기다.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이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종합식 법경기 한번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딴 데 이슈는 없고요. 역시 맞는 지문. 4번에 부동산학은 그래요.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시 종합학문적 성격. 역시 맞는 지문이죠. 답이 나오겠네요. 이제 5번에서. 자, 5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끊어볼게요. 자, 요 일반 원칙 정리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밑에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책 보세요. 일반 원칙은 제가 능률, 안전, 경제, 공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능률성의 원칙 강조 드렸었어요. 두 가지. 소유 활동의 능률화와 거래 활동의 능률화. 했을 때 소유 활동을 능률화하려면 최유효 이용. 자신의 부동산을 베스트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거래 활동의 능률화는 거래 질서 확립.
계속 읽어볼게요. 5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으로서 자 여기 안전성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까 그렇지 두 개가 보여야 되는 거야 여기서.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한다. 소유의 최유효 이용을 얘기하는 게 무슨 원칙이냐고요. 능률성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문제 풀 때. 강조합니다. 소유의 최유효 이용은 무슨 원칙이다? 능률성의 원칙이다. 또 거래 활동에 있어서 거래 질서 확립을 지도 원리로 한다. 그럼 얘도 능률성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5번 지문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여러분 책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1, 2번 지문이 있죠. 15회 때, 19회 때. 이거 같은 문제예요. 자, 맨 밑에 1번.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라 뭐다? 순수가 아니라 응용이다. 이게 15회 때 나왔죠? 아래쪽에 19회 지문.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다. 그런데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배우셨나요, 저한테?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제가 그 정도는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그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과학이라 할 수 있다, X. 무슨 과학이다? 응용과학이죠. 자, 보세요. 얘 쏠쏠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얘 하나 잡고 가자고. 근데 이거는 안 틀리실 것 같고, 나는 이게 좀 걱정이다, 5번이. 그러니까 그 표 보면서 능률성 한번 따주시면 됩니다. 자, 공부 미션 나왔죠?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2페이지의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속성이에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지문 한번 가볼게요. 역시나 26회의 문제인데, 기억번. 부동산 활동은 그래. 요거 보이네. 3차원 스페이스 활동이다. 맞죠? 3차원이라 하면 공중, 지표, 지하. 기억번은 됐고, 니은번.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오케이.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문장이 나옵니다, 시험에. 거래 당사자도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업자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설명할 게 없죠? 네, 니은번 X. 자, 디귿번 들어가는데, 부동산 활동은 일반 상품과 달리, 자, 어떤 단어 보이세요? 장기 하나 따자고,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장기하면 무슨 특성? 영속성. 자, 요거 같이 외워놔요. 지문에 장래, 장기, 미래 나오면 다 보다 영속성.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는 문장이죠. 그럼 사실상 답은 나왔어. 기역, 디귿 이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리을번하고 미음번 별표 쳐봐요. 두 개. 자, 잘 보세요. 이걸 맞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리을번.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 밑줄. 사람이 하는 활동이다. 자, 질문. 그러면 사람이 하는 활동인데 대인 활동이냐 대물 활동이냐? 뭐예요, 둘 중에? 자, 두 번째 줄.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고치실래? 그럼 여기서 대인 활동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 요 타이밍에서 요약집 한 번만 잠깐 보실까요? 자, 이 요약집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 한 번만 눈으로 체크해 보세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 오늘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뭘 체크하셨냐고. 대인과 대물의 양면성이 있다. 이걸 체크하셨잖아요. 지금 본 지문이 틀린 이유가 대물이 아니라 대인이 아니라 주체가 인간이지만 부동산 활동은 대물과 대인을 겸비하고 있어.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문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책하고 조금 조인해가지고 한 번 더 봐두시고요. 세 번째 줄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 활동은 체계화된 이론 활동으로, 자, 여기 다시 동그라미,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 기술성이 실무라는 거고 과학이 이론이라는 건데, 그럼 얘는 뭐가 틀렸어요?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이 중요하다? 아니라니까. 그것도 책에 보시면
과학성과 기술성을 어떻게 겸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리을번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인 거죠. 자, 고쳐서 제가 읽어볼게요. 부동산 활동은 주체가 인간인데 인간과 부동산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는 대인 대물의 양면성 있는 활동이고, 또 부동산 활동이 체계화된 이론 활동적 성격이 있지만 부동산 활동은 기술성과 과학성이 모두 중시되는 역시나 양면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이거 묶어서 이거 쓰신 거라고. 이거 봐두세요. 문장 그렇게. 예, 이제 리을번 틀린 문장이죠. 자, 미음번 키워드는 뭐였냐? 임장이었죠. 현장 조사. 그럼 임장은 부, 동성. 자, 약간 외우고 있으면 좋죠. 부동성, 또 물. 그러니까 세트라니까. 임장, 부동성, 대물. 아시겠죠? 그럼 이 문장도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신 거 이렇게 잘 입혀가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뭐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부동산의 개념. 여러분 페이지상 오른쪽에 이제 4번 문제인데 이 4번 문제는 별표. 복합 개념은 좀 세게 들어가셔야 돼. 30회. 아, 그리고 질문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기출 들으신 분들이 답 좀 달라고. 저기 답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어. 아, 뒤에 있다고 하니까 되게 무안해 하시더라고요. 뒤로 넘겨보시면 답이 있고 심지어는 막 틀린 거 고쳐놨어요. 세상 친절한 답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안 불러도 뒤에서 나중에 답 체크하시고 지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복합 개념 잠깐 써볼게요. 이렇게 복합 개념에서 제가 법경기 얘기했잖아요. 복합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자, 해봅시다. 기술적 개념은 유형, 얘는 물리, 유기물 연습해요 빨리. 유형, 기술, 물리. 자, 기술적 개념 4개 가지 있는데 4가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기억나시죠? 네. 경제적 개념은 5가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스탑. 이거 냈다니까 작년 문제 한번 보실까? 30회 문제. 자, 그러고 이렇게 다 준 거야. 기억부터 시읍까지. 그럼 이거 보고 누가 기술적이고 누가 경제적이냐 빼라는 건데 이 문제는 완전 꿀이죠. 되게 쉽게 낸 거예요. 자본, 법경기, 자본, 경, 소비재, 경, 공간, 기, 생산 요소, 경, 자연, 기, 자산, 경, 위치, 기. 끝. 맞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경제적을 섞어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데 너무나 리얼하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4번 보시는 그거는 제가 오른쪽에 키워드 적어놓은 것처럼 경제적 개념 5개를 외우는 방식으로 또는 뭐 느낌을 강하게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작년에 이렇게 나와서 땡큐였는데 사실상 이제 올해 나올 때는 5번 같은 패턴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별표 치시고 조금 더 심각하게 문장으로 나오는 거 한번 보실게요. 22회랑 27회 문제 조인 해놨고요. 복수 정답을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일부러 2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장 하나하나 조금 천천히 갑니다.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오케이. 복합 개념 동그라미. 자, 뭐 찾아야 돼요? 법경기. 법, 경, 기. 된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내는 거 약속이야. 복합 개념은요. 법, 경, 기다. 오케이. 동그라미 문장. 자, 2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 눈에는 키워드가 2개 보이거든요. 지금 2개. 부동산의 물은 뭐다? 유. 그럼 이게 뭐였는데? 유형, 기술, 물리. 맞죠? 그럼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측면이다 해도 맞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라고요. 3번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자, X 뭐가 틀렸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동시에 소비재라는 양면성이 있다. 둘 다 경제적 개념이죠. 그럼 여러분 3번이 첫 번째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4번. 자, 앞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끊어볼까요? 경제 나왔네. 자, 그리고 종류가 두 개가 있네요. 뭐랑 뭐요? 자본하고 자산. 경제적 개념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 맞죠? 그럼 얘도 종류가 나왔구나. 동그라미죠. 자, 5번 갑니다. 기술적 개념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상하다. 4개 있다 여기. 자, 틀린 거 아시겠나요? 생산 요소는 뭐? 경이요. 자산은 경이요. 공간은 기요. 자연도 기요. 그럼 이 5번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5번은 위에 있는 4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기술적 경제적 개념 내봤자 이렇게 종류를 섞어주는 게 한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 5번도 답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된다. 역시 종류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니까요. 자, 그럼 밑에 추가 지문 보이세요? 3, 4번? 그 추가 지문 3, 4번도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화면에. 그럼 우리 14회 때 옛날에 뭐 나왔냐? 앞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하고 끊어보면 요거 좀 전에 본 5번 지문하고 비슷하다.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엉망진창해. 여기도 봐봐요. 자산은 뭐예요? 경. 생산요소 경. 위치 기. 환경 기. 그럼 소유권은 법이에요. 그럼 짬뽕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고치면 되냐? 얘는 그냥 앞머리를 갖다가 얘를 지우고 여기에 복합 개념이라고 넣으시면 또 이건 맞네. 그쵸.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이렇게 총망라돼 있다. 14회 때 나왔었고. 자, 본 김에 하나 더 볼까요? 23회 때. 대놓고 물어봤어요. 상품, 자본, 자산, 환경, 소비재 중 경제적 개념이 아닌 것은. 눈에 보이죠? 환경. 얘는 기술적 개념. 이렇게 똑같은 거 계속 풀면 그냥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4번을 필두로 해서 5번에서는 타이틀이 뭐였어요? 맨 위 타이틀이 기술적 경제적 개념이죠. 4개, 5개 종류 구별이 다다. 얘는 그래도 좀 심플하게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법률적 개념은 얘기가 쪼까 더 들어갑니다. 암기거리도 좀 있고 정리 좀 다시 해드릴게요. 자, 법률적 개념에서 대표 유형의 스타트는 29의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부동산의 소유권 오늘 배우셨죠?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소유권은 사수처, 사용 수익 처분인데 상하에 미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조문이 그대로 나오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사하고 수하고 처할 수 있다. 맞죠? 1번 맞고. 2번. 자,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중요한 지문 여기서 끊어볼게요. 그러면 저랑 같이 좀 해보시죠. 다시. 협의 기억나죠? 협의는 조분. 조분은 민법상 부동산 2개 있을걸? 자, 뭐랑 뭐죠? 토지와 정착물. 이 문제인 거예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민법상 부동산인데 오케바리 토랑 정이 있네요. 이렇게. 그럼 이게 올해는 어떻게 나올까? 올해 나오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토와 정이 있다. 괜찮지 않아요? 좁은 의미? 아니면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용되는 문장들이다. 공부하실 때 신경 쓰시라고. 2번은. 자,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는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 여기네요. 상하. 요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상하. 요거는 입체적.
가령 이런 지문 출제 가능하죠. 토지의 소유권은 민법상 입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좋죠. 3번 맞는 지문. 4번 토지의 동그라미 소유권의 공시 방법. 토지는 부동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등기. 맞네. 자,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하고 팍 끊어볼게요. 나 요 문장 좀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써볼게요. 제가 여기다. 여러분 저한테 오늘 오늘이 자꾸 오늘이라고 그러네. 오늘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론 수업 들으실 때 민법상 정착물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게 민법상 정착물이 몇 개 있다고 배우셨냐면 2개. 자, 또 공부하시면 돼. 또 까먹었으면 2개 뭐랑 뭐 있는데, 종속과 독립. 요 팩트가 나와버려요 시험에. 요 팩트가 나오는 거예요. 종속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리고 독립은 말 그대로 토지와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럼 이 문장 어때요? 민법상 정착물에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게 있다. 있지. 또 하나. 민법상 정착물에는 토지와는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그게 5번이에요. 그게 5번 한번 보러 가실까? 5번.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자 독립 동그라미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있죠. 이게 뭐라고요? 독립 정착물도 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인 겁니다.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로 기억되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보기 2번 같은 내용들,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정착물에서 여러분 종속과 독립,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추가적으로 저기 책 보시면서 살짝 좀 보면 아래쪽에 어디냐 7번 문제 보기 전에 밑에 양가로 5번 지문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양가로 5번. 거기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정착물은 토지와는 서로 어떤 거? 다른 동그라미,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로 간주되는 게 있다. 그 문장 뭔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토지와 다른 걸로 간주되는 것과 일부로 간주되는 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라와서 7번 문제도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7번은 제가 문제 구성을 하면서 어디에 유념을 뒀냐면 준부동산. 봐봐요. 이게 지금 문제 출제 추세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25에 27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31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중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까요? 바로 나오네. 아까 했던 거. 자, 무슨 의미? 좁은 동그라미 협이니까 뭐랑 뭐 토랑 정 이렇게 쉽게 푸셔야 돼. 1번은 맞는 얘기. 자, 2번 문장 준. 나 준 나오면 별표 칠래요. 나올 것 같으니까 올해. 자, 준.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한다. 왜? 왜냐면 등기 등록을 하니까. 준부동산은 머릿속에 디귿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디귿 등기 등록하는 동산들. 자, 뭐 하는 것들? 등기나 등록하는 동산들. 그럼 이 문장 안에 등기 등록이란 말이 있나요? 있네.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이 등기 등록이라니까 그러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방법을 갖춤으로써 준부동산도 일종의 부동산의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문장 얼마나 좋아요, 진짜. 넓은 의미에 포함된다. 그럼 제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X. 어떤 의미요? 넓은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문장은 필사하듯이 다시 한번 써보시는 게 좋아. 문장 아주 좋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 요거랑 유사한 시험 문제가 또 한번 나왔어요. 3번. 똑같이 갑시다. 준. 그리고 뭐 보이시는데 여기서? 뭐 보이시는데? 등기 등록 딱 찾았죠? 그럼 여기 이렇게 밑줄을 쳐보시면 이 말과 2번에 있는 요 말이 같은 말.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얘가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인 거예요. 등기, 등록, 동산. 디귿, 디귿, 디귿. 자, 2, 3번으로 우리 준부동산 마무리 좀 하시자고요. 네. 자, 4번입니다. 국어 동그라미. 국어가 뭐였을까요? 또랑이라고 하지 말고 자꾸. 국어 뭐요? 인공수로. 국어는 용수나 배수를 위해 설치한 인공수로인데 국어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국어 무슨 정착물? 종속. 그럼 국어는 토지의 정착물 중, 자, 끊고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된다. OX. X. 토지에 종속되어 있는 정착물이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종속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은 와 문장 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자, 요거는 우리 책에서 요약집에서 15페이지였어요. 15페이지. 자, 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그 페이지를 딱 펴보면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 복합 부동산은 토, 앤, 건, 이 몇 개? 이렇게만 봐주면 돼. 문장. 토와 건이 하나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 거래되면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5번이 만약에 다시 나오면 여기에 뭐 복합 건물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5페이지에서 그 복합 부동산은 얘랑 조인해서 같이 공부 좀 해주세요. 나 이 문제 너무 괜찮거든요. 7번 문제. 좀 아쉽다. 그냥 넘기기가. 자, 빠른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만 칠게요. 1번. 좁은. 나오면 토와 정. 2번. 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그리고 넓은 포함. 3. 준. 등기 등록하는 동산. 4. 국어. 국어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5. 토, 앤, 건이 몇 개? 하나. 그럼 이거 뭐? 복합 부동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읽으면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문장 다 너무 길어. 이렇게 똑같이 다다다다다닥 체크해놓고 복습하실 때 탁 친 거. 조분이 맞다. 토정이었지. 준 등기 등록하는 동산들 이렇게 해야 양이 줄어요, 여러분. 네. 따라하세요. 처음에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 문제 풀고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계속 잔소리 해드립니다. 국어, 종속정착물. 그래서 7번으로 복습 좀 한번 화끈하게 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5, 6, 7, 8, 9번에 사이드 지문 있죠. 사이드 지문 제가 몇 개 또 띄워보겠습니다. 했던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계속 반복합시다. 정착물은 두 개가 있다. 토지와 서로 다른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의 일부 동그라미. 그래, 너 독립 하나 있고 너 종속 하나 있다. 좋아요. 맞다니까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자, 6번.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 중이다. 이 종속의 독립이에요. 독립. 자, 스탑.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독립정착물은 4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할게요. 독립은 건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임목, 그리고 3글자 재배 중. 재배 중. 타인의 토지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재배 중. 예, 무슨 정착물? 독립입니다. 이걸 외워놓는 게 문제 풀 때 아주 편합니다. 자, 7번 지문 한번 볼까요? 임목과 무슨 방법? 명인 방법. 자, 뭐다?
독립이다. 바로바로 갑시다. 인목과 명인 방법은 독립이다. 8번. 조분. 조분이 협의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의제. 자, 의제가 뭐예요? 이게 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좁은 의미의 준부동산을 더하면 이 자리에 무엇? 이건 넓은 의미죠. 그러니까 얘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 책에 보시면 8번 지문이었죠. 좁은 의미와 의제를 합쳐서 복합부동산 아니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복합부동산 아니라 무슨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족보타기 기억나세요? 족보타기? 나 적어드릴게 그냥. 공장재단은 3단계로 나온다. 시험에 3단계로. 공장재단은 1 뭐고 2 뭐고 3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공장재단은 1 준부동산, 2 협의 광의, 넓은 의미 광의. 그러면 준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법률적. 자, 그렇게 타시면 되는 거예요. 볼까? 11회 문제입니다. 공장재단하고 쫙 깔렸죠. 뭐겠어 이게 준부동산 얘기들 아닙니까? 어업권 항공기. 그럼 공장재단은 뭐로서? 준부동산으로서 어디에 속한다?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데 한 발 더 나가볼까? 자, 그럼 요 뒤에요 법률적 나와도 괜찮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패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비록 11의 문제긴 하지만 공장재단으로 낼 수 있는 요 3스텝 요거는 개인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5번부터 9번까지 문장 쫙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복합 개념은 요 정도 하시고 우리 5페이지의 총론의 5번째 문제인 토지 분류 얘기 조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네. 바짝 집중해서 정신없이 체크 하시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빠르게 들으시면 안 돼. 배속으로 해치우시면 안 돼, 강의를. 같은 리듬과 호흡으로 제가 결코 천천히 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맞다.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언제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이거 수업 그렇게 오래 안 할 거예요. 정신이 좀 없으시더라도 체크 해놓고 그거 따로 공부하거나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돼. 나중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또 토지 분류는 우리 끝장 내시자고 5페이지 6페이지로 몇 회차 문제를 동시에 볼 겁니다. 문제 보다 보면 왔다 문제 굉장히 똑같다 이 생각 하실 거예요. 30회 문제 쏩니다. 자, 일단은 쫙 싸볼게요. 패턴부터 봅시다. 패턴. 문제 패턴. 어떤 패턴이지 이게? 이런 패턴이에요. 무지는, 대지는, 빈지는, 포락지는, 소지는 보이시나요? 너 이 뜻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시험이. 부지가 무슨 뜻인지, 대지가 무슨 뜻인지 이게 30회 문제예요. 땅이 5개가 팍팍팍팍팍 박히죠. 여러분 밑에 문제 보세요. 밑에 9번 문제가 29회 문제입니다. 얘는 어떻게 가요? 1번의 부지는, 선화지는, 맹지는, 후보지는, 빈지는. 이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할 건 뭔데? 키워드만 찾아서 만나면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문제죠. 한번 해볼까요, 저랑? 자, 저 8번 갑니다. 8번. 건부지 중에서 자 밑줄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이 답 나왔어. 건물을 제외하고 비워놓은 땅이죠. 건축법령에 의해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에서 여기서 킬링 포인트 비어있는 땅. 자, 빌 공자를 쓰는 게 어떻습니까? 비어있는 땅. 그럼 뭐다? 공지죠. 그러니까 저 2개만 보면 돼. 아니 하다못해 이것도 못 잡았으면 비어있는 땅이다. 이런 말 아무 때나 안 쓰거든요. 요거 공지. 1번 X. 자,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문장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다. 자, 키워드.
하나만 보면 되지 않아요? 이거 등록 단위. 물론 여기 등기도 있네. 그럼 등기 등록은 무슨 땅에서만 나와요? 등기 등록 필지지. 그러니까 필지는 3대 키워드 등기, 등록, 지번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은 거예요. 3번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이었으나 집안이 절토되어 요거 무너져 내린다. 떨어질 낙자. 그리고 여기 표현한 여기 밑줄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요거 무슨 땅? 포락지죠. 그쵸? 그래서 얘는 빈지가 아니올시다. 4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어머나 무슨 토지? 해변은 뭐다? 빈지. 3번하고 4번이 두 개가 섞인 것 같아. 5번 대지 등으로 여기 개발되기 이전. 이거 다시 연습. 개발되기 이전에 천연의 땅 무슨 땅? 소지. 오케이. 답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디에 힘을 주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야. 자, 작년 지문이니까 빠르게 한 번만 더. 제 스스로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 저는 1번에서 사실은 이걸 봤고요. 아니면 이걸로 풀었습니다. 비어있는 땅은 공지. 2번 등록 단위는 필지. 3번 하천으로 변한 땅은 포락지. 4번에 해변은 빈지. 5번에 개발되기 이전은 뭐다? 소지죠. 네,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자, 30회 문제 풀어보셨는데 이 느낌 가지고 아래쪽에 28회 문제도 한번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1번에 부지 동그라미. 자, 부지는요 여기가 키워드예요. 도로하고 하천. 왜? 저게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란 뜻이에요. 도로 하천과 같이 일정 용도로 이용된다. 이게 바닥 토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냥 여기에 꽂히면 안 될까? 도로나 하천 얘기 나오면 이거보다 부지. 얘는 2번에 맞죠? 예. 2번. 그래. 선 아래. 무슨 땅? 선하지. 쉽네 얘는. 3번. 그렇죠. 도로에 직접 뭐다? 연결되지 않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 맹지. 맞고요. 4번. 후보지 선생님 나왔으면 후보지 선생님은 하트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왜? 너무 많이 나오거든. 계속 이렇게 좋아요 눌러줄 거예요. 후보지는 임농택 어떻게 자 이거다. 상호간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상호간. 후보지는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맞죠? 계속해서 땅 볼 건데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후보지는 뭐 나온다? 상호간 전환 중. 후보지는 상호간. 5번 뭐가 키워드? 하천으로 변한. 여러분 9번에 5번 보고 계십니다. 하천으로 변한. 8번에 3번 위로 올라와 봐요. 8번에 3번 하천으로 변한. 핫하다니까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천으로 변한 땅은 포락지죠. 포락지는 뭐 나온다? 수면 아래로 잠긴. 또 뭐 나온다? 하천으로 변한. 포락지.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으로 잡히는 거죠. 8번, 9번은 느낌 되게 비슷하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 물론 29회 때는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긴 했어요. 밑에 여러분 10번, 11번, 12번 보이시죠? 요것도 한번 제가 가볼게요. 자, 3개의 지문입니다. 첫 번째, 뭘까 키워드. 주상공. 주상공 나오면 택지. 자, 지금 하세요. 지금 택지는 뭐다? 주상공. 11번. 29회 때도 누구? 네, 하트.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상호간 나왔고 전환되고 있는 누구? 후보지. 12번.
12번은 얘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살짝 얘기 안 했는데 요거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키워드는 여기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하냐? 얘를 표준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나중에 들으실 기회가 한번 있을 건데 표본지라는 땅이 있고요. 표준지라는 땅이 있어요. 본이냐 준이냐 이름이 비슷하니까 둘이 막 섞여서 나와. 차이. 표본지는 뭐냐면 얘는 지가 변동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땅. 표준지는 지가 공시를 위해서 기준이 되는 땅. 다시. 표본지는 뭐라고요? 지가 변동률. 표준지는 지가 공시. 그럼 지금 질문은 뭐가 키워드인데? 지가 공시. 공시 나오면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서 발표한 땅값인데 이 표준지 가격이 발표되면 이 땅값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표본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지역에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어요? 세종시가 전년 대비 땅값이 1.8% 상승했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지역의 땅값 변동률을 매년 발표해요. 그때 지가 변동률을 발표할 때는 그 지역의 샘플 땅, 표본지를 뽑아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표본지가 나온 보다 지가 변동률. 묘지면 지가 변동률 어때요? 예. 부끄럽네요. 예. 칠판을 보고 이렇게 써야겠어요. 묘지 지가 변동률 비읍 이렇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표준지는 뭐라고 해? 지가 공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12번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라고 고치셔야 맞습니다. 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 많이들 틀리셨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6페이지 넘어가면 그래도 부족해서 문제 몇 개 써놨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지금 만약에 안 푸셨으면 풀지 마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복습하실 때 혼자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계속 풀어보면 좋으니까. 뭐 키포인트를 밑줄을 치든가 사실은 뭐 적당히 정리해놓고 답은 적지 마세요. 자, 몇 회? 22회 키워드. 22회 갑니다. 13번.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건축물을 뭐다? 제외하고 남은 누구? 공지. 14번. 바닥 토지 또 이거 나왔었다 아까? 하천 도로 나오면 누구? 부지. 그렇죠. 제가 기억이 안 났던 게 아니에요.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던 거예요. 답해봐요 계속. 15번.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연결되지 않은 자 눈먼 땅 맹지 좋습니다. 16번 그래 지번 등록 누구? 필지. 봐봐요. 22회 때 나왔던 거 29회 30회 다 나오잖아요. 똑같다니까 문제. 가격 수준 훅 들어왔습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이놈을 획지라고 하는데 이거 안 외워져 잘. 획지는 뭐 나와도 되냐면 경제적 개념 나와도 되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요 연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가세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표에 보시는 22회 키워드였습니다. 또 해볼까요? 또 해? 재밌어요. 계속 하다 보면 막 재밌죠. 막 되게 재밌죠. 그렇다고 해줘요. 지금 10시, 11시부터 지금 5시가 됐습니다.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뭐 좋지. 이렇게만 나오면요 땡큐지. 지력 회복 정상적 뭐야 이거 휴한지 인삼박 같은 거 쉬게 한다고 했잖아요. 정상적 지력 회복 휴한지. 19번 아이고 집원하고 등기 필지 많이 나온다 이것도 그렇죠? 20번 하트 상호간 전환 중 무슨 땅?
후보지. 그렇죠? 후보지 하트 주시고 이렇게. 21번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실익이 없는 땅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뭐라고요? 다 가르쳐 드렸는데 법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토지 법지. 맞죠? 이렇게 4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4회 때 4개고요. 25회 때 문제는 살짝 별표하시고 위에 쓰세요. 나지와 건부지라고 써보세요. 나지와 건부지. 특이했다? 이때는 그냥 땅을 2개를 찍어서 냈어요. 시험에서.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그거 제가 5개 잘라놓은 건데 이건 조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장 가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 나지는 뭐가 없는 땅이었죠? 자, 이것부터 넣자고요. 건물 X, 사법 X. 이 얘기부터 나갈 거예요. 지문이. 나지는 건물이 없고 사법 제한이 없다. 1번. 나지란 지상에 건물 및 기타의 정착물이 있다 없다? 없는 토지다. 오케이. 맞죠? 23번. 나지는 동그라미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다. 동그라미. 자, 이 2개 합칠게요. 그럼 나지는 건물이 없고 사법 제한이 없다. 나지는 건물이 없고 사법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의가. 그럼 2개의 지문 맞고. 24번. 자, 건부지의 가격은 끊어보고 4글자 밑줄. 건부감가.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올해도. 건부감가는 건부지가 좋다는 거, 나쁘다는 거. 건물이 부착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주어가 다시 한번 건부지 가격은 그랬으니까 감가된다니까. 나지보다는 감가된다니까. 높게 낮게 평가된다. X. 네, 정답이었어요. 24번이 당시에. 그러니까 건부지의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서 나지보다 싸다. 반대로 말하면요. 나지의 가격은 건부감가를 전제한다면 건부지보단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돼요. 복습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24번은 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시고요. 이렇게. 25번.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해서 사용 수익이 뭐가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건부지에 건물이 붙어 있거든요. 그 건부지 때문에 땅 쓰기 됐다 짜증날 수 있다. 자, 하나 더. 26번. 건부지는 건물이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건부지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때문에 요 최유효 이용이 망가지게 된다면 나지에 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어떻다? 낮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건부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방해하고 있어요. 짜증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 얘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읽어보면요. 25번, 26번인가요? 아래쪽에? 예, 25, 26번을 합치면 이걸 건부감가라고 해요. 야, 맨 땅이 편해.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지하고 건부지가 나오면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나오니까 정리를 스페셜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26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밑줄. 자, 뭐라고요 다시? 수면 밑으로 잠긴. 이거 뭐였죠? 포락지. 포락지도 계속 나왔죠. 그렇죠? 됐어요.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더 합니까? 그러니까 토지는 책 보지 마시고 5페이지, 6페이지 문제 풀면서 끝내버리시라고요. 10번, 11번에 지목 훅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거 많이 틀립니다. 10번, 11번. 10번.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 중에 지목이 있나? 뭐가 있죠? 유지. 딱 찍어야 돼. 1번에. 유지는 물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땅이죠. 얘를 지목으로 유지라고 합니다. 조심하실 거. 택지나 나지나 공지나 맹지는 지목이 아니에요. 토지의 그냥 이용상의 개념일, 경제적 개념일 뿐이지 얘는 지목이 아니다. 11번.
법적으로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 제방. 제방이 지목이에요. 방파제나 방조제를 지목으로 제방이라고 합니다. 이론 수업 들었던 거 기억 좀 나시죠? 단 조심하실 거, 저수지는 지목이 아니올시다. 저수지는 유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4번에 사찰용지. 지목 아니죠? 사찰용지는 종교용지라고 해야 맞습니다. 야, 우리가 10번, 11번 무시하지 말자고 이거. 여기 단답형 나올 때 딱이 맞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 잘못하면 딱이 맞을 수 있어요. 밑에 이왕 본 거 유지랑 국어 한마디씩. 유지, 물, 보유, 토지. 국어, 인공수로. 국어 다시 인공수로. 이거 사실 뭐 공시법 시간에 배우시니까 공시법 시간에 잘 또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토지 분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6번에 이제 주택 분류. 그리고 뒤이어서 토지 특성 나오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그렇게 다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